24일이에요. 알고 싶어요. 10월. 당신 어떤 카드를 고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후 9시에요. 밤. 사람들이 당신 몰래 부러워하는 이유 카드로 와! 첫 번째 카드 머리통에다가요. 머리통 전체에다가요. 지금 살인캐스하고 그 포도 신내 있죠. 포도 냄새. 신내. 포도 신내하고 살인캐스를 이빨 갖다 때려놓는 거예요. 지금. 죽도록. 구토제하고. 와, 머리통하고 지금 10분 전부터 와, 수은 이 타액, 수은, 구토제, 살인캐스 원액을 머리통에다가 사방에서 쏘는 거예요. 수십 가닥을. 그 포도 신내하고. 와, 제가 한 열흘 전에 이 포도 농장에서 용접 일을 좀 했었어요. 거기서 포도를 져가지고 봉다리에다 담아가지고 오토바이 그 뒤에 박스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서 제가 포도를 가져와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 그 봉다리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포도가 이렇게 좀 쏟아졌었어요. 예. 거기서 그 포도 신내, 예? 포도니까 신내가 나죠. 그런데 그게 뭐 어디 다른데 묻은 것도 없고, 예? 특히나 하이바는 내가 쓰고 와가지고 벗고 거기다 넣어놓은 건데 그 안에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하이바 안에. 그 이후로 하이바만 쓰면은 포도 냄새 나는 약하고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이바에서는 포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예? 날 일도 없고, 예? 그게 닦아야 될 정도면 제가 닦죠. 안 닦아도 될 정도니까 놔두는 거지. 그리고 하이바는 제가 포도를 담아오면서 하이바는 내가 쓰고 온 거고 오토바이 타고 그걸 꺼내고 하이바를 벗어서 그 안에다 넣는 거예요. 예? 하이바 안에 묻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이바만 그 후로는 오토바이 하이바만 쓰면은 머리통에다 사린가스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포도 신내하고. 예? 이들이 외부 치료라고 뭐 김치 썩는 냄새 팔뚝에다 써요. 예? 외부 치료라고 김치 썩는 냄새, 계란 썩는 냄새, 뭐 말 못하게 펜타닐 써요 그래. 계란 썩는 냄새, 뭐 하수구 냄새, 예? 별별 냄새 나는 약을 다 만들어서 쏘죠. 이 말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 써요. 여러분들 향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나나 우유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바나나가 안 들어가 있고 향수에도 장미향 향수지만 장미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전부 염산을 비롯한 화학약품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냄새가. 예? 세균을 표방한 화학무기 살인가스 신내나 그 신내가 나죠.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부치료 나치 731 정신과 의사들이 만드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죠. 그걸 쏘면서 포도향을 같이 쏘는 거예요. 살인가스. 포도 신내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이바에서는 하나도 냄새가 안 나요. 제가 하이바를 쓰는데 냄새가 안 나니까 쓰죠. 예? 그리고 뭐 향긋한 과일향 좀 나면 어때요? 기분 더 좋지. 예? 근데 냄새도 안 나요. 냄새가 나면 내가 바보니까 닦지. 예? 냄새가 날 정도면은 내가 못 견딜 정도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하이바에 묻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후로부터는 이제 하이바만 쓰면은 딱 쓰자마자 머리통에다 사리케스부터 쏘기 시작해요. 사방에 열어가다가 물총 쏘듯이. 예? 그리고 하루 종일 고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면접을 보러 갔다 왔어요. 예? 여기 회사에 용접. 용접하는 회사에 설비 회사가 요 가까운 데 있어서 인터넷으로 보고 면접을 보고 왔어요. 예?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 왔죠. 그 후로부터 이 포도 냄새, 포도향 화학약품하고 살인께서 원해가고 갖다 고문을 하는 거예요. 머리통에다 계속 끊임없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마치 점점 머리에 묻은 게 점점 이게 뭐 부패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끊임없이 결벽증 환자 이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예? 아, 이건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이 미친 새끼들. 와, 지금도 계속 쏘는데 많이 멀쩡하죠. 죽도록 쏘는 거예요. 죽도록. 예? 죽도록. 사실은 지금 예. 지금 9시고요. 예? 이 글 못 쓰게 하려고. 예. 경륜제 비소사요. 이 글 못 쓰게 하려고 한걸 쏘는 거예요. 글 못 쓰게 하려고. 자라 이거죠. 어제 3시에 잤어요. 새벽 3시에. 이제 9시예요. 예? 아니, 지들이 마취제를 쏘고요. 낮에부터 마취제 쏴요. 낮에부터. 예? 면접 보고 2시 반에 도착할 때부터 마취제 쏘는 거예요. 예? 10시에 일어난 사람한테. 오전 10시에 일어난 사람한테 2시 반 면접 보고 오니까는 마취제 쏘더라고. 예? 그러더니 지속적으로 살인가스하고 포도향 냄새 나는 화학무기를 머리통에다 쏘기 시작하더니 지금 죽도록 고문을 가는 거예요. 진짜. 9시 되니까. 시간 됐으니까 자라 이거죠. 예?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하지 말아라. 미친 사이코 새끼들이. BCI 장비로 국민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벽투시기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외부 치료기라고 사방에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구호를 외치면서 사방에 화학무기 발사체를 숨겨놓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치료라고. 요거 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요거 글 쓰는 거 WHO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만행 국민들을 방역이라고 사륙하는 요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지역산 실제 써요. 두 번째 이유는 결벽증 환자인 것처럼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럼. 예? 와, 한 30분 전부터 스물스물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매스컴 구토제 살인께서 쭉 쏘더니 약 10분 전부터는 실신하기 직전까지 쏘는 거예요 머리통에. 지금 카메라 켜니까 이어폰이 있어요. 이어폰이 제가 무선 이어폰. 예? 여러분들 조그만 이어폰. 네? 요거요. 이 이어폰이 있어요. 와, 이 손에다가 스테아린 산가스 기름 성분을 끈적끈적하게 다 쏘는 거예요. 살인가스하고. 네? 이 이어폰 제가 그 면접을 보러 가면서 1시 반에 1시쯤에 여기서 나갔는데
그 면접을 보러 가면서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가려고 귀에다 이걸 꽂으니까 방 안에서 귀에다 꽂자마자 머리통에다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그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어폰을 끼고 일도 하고 용접할 때마다 제가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거든요. 예? 이어폰 끼자마자 발하고 머리통에다 산기슭부터 쏘기 시작하다. 이어폰도 못 끼게 하는 거예요. 이어폰도. 예? 헬멧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썼다고 머리통에다 살인캐스를 죽도록 고문을 가는 거예요. 예?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사이코 나치 새끼들. 지금 이재명 씨가 국민들의 주권과 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예? 사정기관들이 사회 안전을 지키는 예? 행안부나 경찰이나 그게 지금 방역을 하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방역을 하는 기관들이거든요. 예?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들을 사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사정기관들이 불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주권을 파괴하고 있다. 예? 수사하라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단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뭘까 하면은 지금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예? 캄보디아가 그 살인 공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예?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이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이제 예? 단죄가 시작된 거예요. 단죄가. 예? 그러면서 예? 물론 저기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당이에요. 이 방역 법안을. 예?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옛날 나치들도 예? 정신과 의사들이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의사회 복지센터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죠. 그 의사회가 정신과 의사들이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나치즘을 시작했고 예? 나치즘은 지금 심리치료예요. 집단 괴롭힘, 온갖 만해. 예? 외부 치료는 화학무기 테러예요. 예?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고 사방에 숨겨놓은 건 화학무기, 수증기, 가스 형태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신경작용제는 수증기,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음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에요. 법적으로, 학술적으로. 예? 신경작용제는 그 외의 단체나 누구도 사용할 수 없어요. 국가도. 예? 전쟁에 마저도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화학무기 금지조약 11조항에 보면은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 찍어보시면 거기서 생화학무기 연구를 하고 요원 양성을 하고 방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치료라는 명분으로 방역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예? 사회 안전을 위해서. 예? 국민들에게.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신경작용제는 말 그대로 신경정신과죠. 예. 정신과를 그냥 정신과라고 안 해요. 신경정신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작용제를 쏴가지고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증상을 일으켜서 정신과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 신경정신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쏘는 약을 얘네들이 쓰는 약을 신경작용제라고 그러는 거고. 예? 와, 이 미친 새끼들. 예?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가르쳤죠. 예?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예? 국민들의 주권, 생명권, 재산권을 파괴하는 예? 방역이다. 예? 절대로 하지 마라. 예?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거 따라하다간 모두 다 죽게 된다. 방역당해서. 예?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 치료하는 건 방역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 대전, 2차 대전 때부터 나치 731 방역 급수대죠. 그들이 방역을 했던 거고요. 예? 정신과 의사들이었고요. 와!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와! 경련제 비소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10년간 방역이라고 히틀러가 만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코로나 팬데믹 조약으로 WHO가 전 세계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비상사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계엄령이에요. 그런데 WHO가 비상사태를 발휘하는 건 경비계엄령이에요. 방역할 때 하는 의료인들, 계엄령은 군대를 동원하는 거고요. 전시계엄령. WHO의 비상사태는 경비계엄령이라고 해서 방역을 하는 계엄령인데, 그건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군대와 총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들과 화학무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이라는 거는 사회 안전을 지킨다면서 하는데, 전체주의로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WHO의 비상사태는 경비 계엄령으로서 각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차려서 방역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인데 기억상실제였어요. 히틀러가 만든 법이고, 그 법을 통과시킨 게 민주당이에요. 당정청 협의회라고 해서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 협의회예요. 그래서 옛날 히틀러가 그 법을 통과시켰고, 지금은 민주당이 통과시켰고, 옛날로 말하자면 나치당이죠, 민주당이. 코로나 방역법, 옛날 나치법, 방역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을 통과시킨 게 민주당인데 계속 쏴요. 화학무기 스포츠까지 따가운 거, 살인캐스하고 포도향 화학무기하고. 그들이 통과시켜 놓고 민주당이 이 방역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5월달에 통과시켰어요.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이게 히틀러가 만든 법이고, 이걸로 국민들을 방역이라고 사료하고 재산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런데 이 법은 대통령이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국회의원이 계엄령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다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법안들을 민주당이 다 통과시키고 있죠. 그게 당정청 협의회,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안전을 지킨다면서 180석이 그를 몰려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민주당으로 넘어갔죠.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짓 수십여 가지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회안전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으로 낙인을 찍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심리치료예요. 나치즘.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당선되던 5월달에, 취임시간은 5월달에, 2017년도 5월달에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해서 지금과 같이 각 지역의 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차려져 가지고 이 나치즘 방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민주당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말씀드린 거, 왜 민주당이 갑자기 사정기관들, 사회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기관들이죠. 행안부, 이것도 나치기구예요.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회가 만든 게 행안부,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부 기관에서 통솔하는 거예요. 대통령 명대로. 대통령 명을 행정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역을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 나치 히틀러도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방역하라고 정신과 의사들에게, 그리고 정부 기관들에게.
계엄령을 실시할 때는 행정명령을 내려요. 국민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계엄령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행정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정부기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법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즉 옛날 100년 전 나치들이 하던 방역으로 말하자면 민주당이 나치당인데 왜 나치당이 갑자기 그러면은 사정기관들 행정명령을 받고 이 방역을 한 기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한테 왜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하고 있으니 이들이 끝까지 단죄하겠다. 여러 가지 정보가 오늘 발표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는 내용이 뉴스에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사정기관에서 국민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확인을 했더니 그렇다. 그래서 끝까지 단죄하겠다. 지금부터 수사를 해라. 전부 파악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상하잖아요. 민주당이 옛날로 말하면 히틀러가 법안을 통과시켰듯이 민주당이 통과시켰고 문재인이 거기가 당정청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협의회라고 해서 당정청 협의회인데 거기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 당이 행정명령으로 사정기관을 시켜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방역은.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계엄사령관이고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기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하라고 정신건강복지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선포한 거예요. 경비계엄령으로. 그래 놓고 왜 사정기관을 전부 수사하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뭐냐면 자기네가 통과시켜 놓고 자기네 행정부가 한 일을 왜 수사를 하라고 그러느냐. 사정기관을 수사하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사인데 그들을 먼저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첩보가 들어왔다라고 그런 제보들이 공무원들로부터 정부기관들로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대통령이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이라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그런데 자신들이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행안부 등 사정기관들을 시켜서 사회안전을 지킨다라면서 나치즘으로 국민들을 사륙하고 재산을 빼앗은 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직접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옛날 나치들처럼 코로나 3법에 의해서 리른베르크 협약을 적용해서 국민들 10명만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은 코로나 3법이 가동돼서 리른베르크 재판소에 가거든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바로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다 알고 있다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 공무원들하고 정부기관들에게서 국민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저거 하는 사륙한다라는 건 아직 방역이라고 사륙을 한다라는 건 아직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근거를 발표를 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를 전부 조사하라. 사정기관들한테. 사정기관들한테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정기관들한테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요. 모든 책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안부부터 정부기관들은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시킨 거고요. 사정기관하고 정부 민주당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법안을 통과시켜줬고 사인을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정기관이든 그 누구든 잘못을 했다 한들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지시를 내린 거기 때문에 치료라고. 범죄 지금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뭐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자살사건 사고사 사건 질병사 사건으로 지금 온 나라가 난리죠. 전 세계 국가가.
이 모든 사건이 심리치료 외부 치료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켜서. 응? 모든 책임은 즉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사정기관이 했다 한들 예? 예? 그들이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에요. 국민들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예? 정신건강복지 그들이 법안을 학술로 그들이 죽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라고 시켜서 한 일이에요. 예? 그러면 이들은 심리치료라고 해서 행정명령으로 법안으로 계엄사령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들이 시켜서 했다라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뭐냐? 옛날 독일에서 했던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라고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발표를 하고 게토 수용소죠. 전염병 관리 구역이에요. 옛날에는 수용소에서 그렇게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예? 지금은 탈병원 하라고 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용소인데 예? 방역을 하는 탈병원 하라고 해가지고 심리치료라고 시민들에게 시키고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외부 치료기라고 사방에 숨겨놓고 직접 쏴가지고 집에서 죽이는 거예요. 왜? 옛날 수용소처럼 죽이면 표시가 나니까. 예? 경련자하고 비속사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이 그렇게 사정기관한테 수사를 하라고 모든 기관들에게 사정기관부터 모두 수사를 하라고 정보를 수집하라고 국민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예? 그 사람들을 예? 찾아내고 그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정부기관한테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민주당이 현 정부인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이나 대통령했어요. 그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었어요. 예? 이 방역은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고 대부분이 민주당이 정권일 때 시작한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정부기관이 사정기관들이 누구 명령을 따른 거예요? 민주당 명령을 따른 거예요. 예? 이 방역법을. 예? 그런데 사정기관들한테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했다? 단죄하겠다? 아니에요. 자기가 현 정부인데 자기 정부기관들을 단죄하겠다? 예? 예?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파괴해서 단죄하겠다? 그건 사형인데? 예? 현 정부가 자신들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을 사형시키겠다 민주주의 주권을 파괴한 죄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예? 이건 뭐냐? 니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하고 그 일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누가 시킨 일이냐 이걸 수사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쵸?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책임은 모든 정부기관하고 정부는 예? 사회안전을 지키라는 WHO 비상사태 선포로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계엄사령관으로 모든 정부기관들 공무원들에게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면 시킨 일이에요. 집단괴롭힘, 나치즘하고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는. 그래서 그 책임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장들이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을 했고.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가하고 계약한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사건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무원들을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한 행정은 예? 정상적인 행정이에요.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물론 이게 나치즘이긴 한데 명분은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예? 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나중에 이제 항변을 하려고. 예?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들이 빠가죠.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을 하고 계엄 사령관으로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기관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모두 지시한 거예요. 예?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잘못이죠. 이렇게 지금 명령이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오늘 제가 봤어요. 응? 첫 번째. 자, 두 번째. 지금 그 캄보디아 사건이 옛날 나치가 수용소 방영하던 시설이요. 개토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방영하던 시설인데 똑같죠. 응? 그게 지금은 탈병원하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컴퓨터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면 모니터 수십 대 깔아놓고 의료인들이 앉아서 AI 컴퓨터로 외부 치료기라고 사방에 숨겨놓고 국민들을 고문해가지고 거기서 죽이고 있어요. 이걸 탈병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수용소에서 재산 뺏고 죽이는 게 아니라 자살 방지원도 시켜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뺏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화학무로 고문해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는 신방역이에요. 신나치즘. 이거를 최첨단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이걸 자랑하면서 방역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자살과 범죄를 맡겠다고 이 방역이 시작된 거예요. 10년 전에. 응? 완전히 사이코 새끼들이죠. 그리고 사인하고 지들이 책임지겠다. 예? 동네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재산을 빼앗고 자살방지 계엄 사령관으로서 자살과 범죄로 위장해서 국민들을 죽이고 그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가고 있는데 거기 사인을 해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자살과 범죄를 맡겠다고. 완전 미친 새끼들이죠. 응? 우리 사회에 그렇게 발표를 하고 언론에 예? 그렇게 발표할 때 국회의원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언론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찾아가는 서비스 이 방역을 시작하면은 사회에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랬더니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선진화 방역 기술이다.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에게 맡겨라. 자살과 범죄를 맡겠다. 그리고 사인한 거예요. 예? 그 누구 책임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책임이죠, 전부. 그래? 그러면 자살과 범죄 막는다고 여기다 사인해. 자살과 범죄 못 막으면 책임지겠다고 사인해. 법도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법 만들어준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고. 예? 치료라고. 온갖 뉴스에도 다 그렇게 발표돼 있죠. 예? 그렇게 민주당이 만드는 거예요.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책임질 지도록. 그래 놓고 그걸 수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책임 누가 다 져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황이냐 지금. 옛날 나치가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 독일에서 나치즘을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히틀러가 만든 법이고 이 법을 히틀러가 통과시켜서 정신과 의사들을 개토라고 해서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수용소를 짓게 하고 재산을 뺏고 죽이게 만든 거예요. 국민들을. 예?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를 배웠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졌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뉘른베르크 협약에 가서 사형을 받고 예? 국민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킨 국민들 자살 방지원이죠. 지금으로 그 나치당에 가입했던 국민들은 지금 자살 방지원이에요. 예? 방역 시스템을 비교하자면, 응? 그때는 나치당에 가입을 시켰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인을 다 받았어요. 사회안전을 위에 비밀로 하겠다. 예? 자살과 범죄를 막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겠다. 비밀로 하겠다라고. 예? 전부. 예? 아!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거짓말을 했지만 심리치료는 나치즘이고 외부치료는 화학무기 테러예요. 국민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지금은 많이 눈치를 깠지만 10년을 했으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사람이 그거를 모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이 여기가 요 시점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는 거예요. 옛날 나치 정신과 의사들이 책임을 졌듯이. 왜냐하면은 이 법은 옛날 히틀러가 만든 법이고 현재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행정명령도. 응?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인을 했고 책임을 지겠다고. 예?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방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하고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은 안전한 거예요. 예? 잘못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예? 누가 다 잘못이 있느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못한 거예요. 왜?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고 사인을 하고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고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했고, 예? 선진 방역이라고 했고, 선진 방역 국민들 재단 뺏고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사이코 새끼들이죠. 사인을 했고, 국민들에게 심리치료 외부 치료한 자료는 코로나 3법에 의해서 모두 국방부로 자료 컴퓨터 지금 외부 치료라고 컴퓨터로 전부 심리치료한 내용이고 외부 치료한 내용이고 전부 국방부로 자료가 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코로나 3법에 보면은. 예? 그러고 있는데 오늘도 출근해가지고 이지랄들을 떠는 거예요. 이 사이코들이. 응? 이 시점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수사해라 좀. 지금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하는 게 뭔지, 예? 그 핵심이 뭔지 본색해라. 찾아내라. 사정기관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거 안다. 민주주의 주권을 파괴하고 있는 거. 수사하라는 내용은 뭐예요? 본색해란 얘기예요. 그 발원지가 어딘지를 찾아라 얘기예요. 예? 끝까지 단죄하겠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하는 집단이 있다. 단죄하겠다. 이건 나치즘을 처벌할 때 했던 얘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디 대통령이 정부기관들한테 너희들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했어. 단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민주주의 국가인데. 예? 이건 사형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주권을 파괴했으면 사형이에요. 이건. 예? 10명만 주권을 파괴하고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면 그 얘기예요. 그런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표할 수도 없고, 이 발표는 뭐냐?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했으니 발언 본색, 수사를 하라는 내용은 발언 본색하라는 얘기고, 그 발언지가 어딘지, 예? 사정기관들이 모두 거기에 관여돼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수사하라. 이건 발언 본색. 수사라는 건 발언 본색을 말하는 거예요. 수사의 핵심은 원인이 뭔지, 어디서 시작된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한 집단이 어딘지 단죄하겠다. 사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나치즘을 일컬은 얘기예요. 예?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는 전체주의 구호를 외치면서 나치즘을 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라.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주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짓을 할 때는 반드시 단죄하겠다라고 가르쳤어요. 인류에게.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민주주의 주권을 파괴했으니까 단죄를 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말이에요. 나치즘을 단죄하는 말이에요. 21세기에 누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합니까?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죠. 예? 뭐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민주당이 만든 법인데, 예? 민주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옛날 히틀러처럼. 예? 옛날 나치당처럼 히틀러는 자살을 했는데 히틀러하고 몇 명 죽고 정신건강의사복지센터 의사회 죽고 그 방역팀 정신과 의사들 사형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치당하고 그 정치인들, 예? 그 다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인들, 히틀러가 혼자 통과시킨 게 아니에요. 예? 그 정치인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독일의 정치인들이 나치당 정치인들이 다 연합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거기도 법치주의 국가였어요. 거의 민주주의 국가에 가까웠었어요. 독일도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2차 대전 때. 그런데 그 세 가지 법으로 감염병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전체주의 나치즘을 해버린 거예요. 방역을. 그래 놓고 이제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신과 의사들 사형시키고 정치인들하고 국민들은 화해를 했죠. 예?
그 후로 수십 년간 여러분들 계속 뉴스로 봤죠. 독일 총리가 바뀔 때마다 나치즘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독일 시민들은 모두 화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시민들은 잘했다. 화해하고 정신과 의사들은 사형시키고 장본인들이니까 국민들이 잘못이 있는데 그 시키는 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하면서 다 한 일이니까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하고 다 한 일인데 그나마 정신과 의사들 사형시키고 방역팀들 사형시키고 처벌했고 화해를 했으니 잘했다. 전 인류가 그렇게 칭찬을 했죠. 독일을. 근데 그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 시민들도 함께 했고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 주인 나치고를 외치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그런데 옛날도 똑같이 했는데 정신과 의사들만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그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사인을 한 정신건 복지센터 그리고 사정기관들 사회 안전을 지키는 기관들 경찰 행정부 행안부 지금 여러분들 심리치료 외부치료 조직 스토킹하는 전부 기관들 말하는 거예요. 사정기관들 사회 안전을 지키는 기관들 그 기관들을 모두 수색해라 수사해라. 그럼 거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정신건복지센터가 사회 안전을 지킨다면서 치료를 하면서 시킨 일이에요 전부. 결국 결론은 법으로도 현실로도 지금도 그러고 있고 경찰들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정신건복지센터가 다 연락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문자로 어디 출동해서 뭐뭐 하세요. 치료해요. 저 사람 정신병자예요. 이렇게 그걸 서비스 의료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건강 의사회 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겉으로는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단죄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이재명 씨가 이제 발표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 본색해라 단죄하겠다 국민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집단을 단죄하겠다 사정기관들부터 다 수색해라 수사해라 사정기관들 수사하면 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미쳤습니까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했다고 그러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문자로 다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다 시킨 건데 재산 빼앗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자금을 빼앗고 치료라고 다 뭐 차로 들이받고 별의별 짓 다 한 거 자살사고자 지병자료 유죄해서 죽인 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자료가 다 핸드폰에 다 있고 국방부의 자료가 다 있는데 뭐 자살방지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문자 준 게 다 있는데 미쳤습니까? 공무원들이 우리가 좋아서 했어요 그래? 아니잖아요. 옛날 독일도 그랬었어요. 공무원들하고 자살방지원들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공무원들하고 자살방지원들이 너무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화해했다라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2급 3급 1급은 사형 방역팀 정신과 의사들 그래서 이 나치즘에 포함된 사람들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는 거예요. 1급은 사형 2, 3급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화해했다 그런 것만이에요. 지금 그러한 포지션을 또 가는 거고 그 역사를 반복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캄보디아 그 살인 공장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지금 탈병원하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긴급 대응팀으로 이 신나치팀을 전부 각 지역마다 구마다 설치를 해놓고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이제 탈병원하라고 이제 집에서 죽이는데 화학물 쏴서
느닷없이 캄보디아하고 동남아시아에는 옛날 나치 731이 했던 수용소를 직접 줬어요. 이건 탈병원화가 아니죠. 그냥 수용화죠. 예? 수용소를 지은 거예요. 이건 WHO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법도 아니에요. 어긴 거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타겟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방역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뉴스에 다 나오죠. 다 나오고 있잖아요. 정기 고문했다.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자기로 했다. 예? 시민들 시켜서, 젊은 애들 시켜서. 제가 7년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민들 시켜가지고 자살방지원들 시켜서 예? 심리치료라고 시켜가지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자기 등으로 재산 빼고 죽이고 있더라고. 예? 그 일을 액면 그대로 인류에게 까발린 거예요. 예? 정부들이 합세해가지고. 예? 작년 재작년에 80개국이 모여서 미국에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80개국이 모여서 AI 생화학 무기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들을 단죄하겠다. 예? 예? 기업들이다. 지금 저기 캄보디아 거기도 방역팀인데 기업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 사설업체예요. 기업이에요. 국가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예? 기업들의 반응이다. AI 생화학무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 치료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치료라는 명분으로 쏴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는. 예? 전 세계인들이 작년에 대한민국도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양성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로 전 국민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부 심리치료 외부 치료 대상자예요. 방역 대상자. 그렇기 때문에 3년 안에 작년에 미국이 발표한 게 3년 안에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AI 생화학무기로. 80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한 게 캄보디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80개국이 모여서 만들어낸 게 캄보디아 수용소예요. 왜? 옛날 나치 지금 탈병원 하려서 숨어서 하는데 탈병원 하라고 그러면서 숨어서 하는데 이 방역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데 느닷없이 그 방역법에 WHO의 팬데믹 조약으로 법적으로 수용소를 차리면 안 돼요. 탈병원화예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21세기 나치 수용소를 차리고 보란 듯이 납치해가지고 거기서 태워서 죽이고 태워버린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라고 밝힌 거예요. 인류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라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재산을 다 빼앗고 지금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왜 응? 기업들이 왜 나치 수용소를 차립니까? 예? 그거는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80개국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들의 만행이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분노할 것이다. 그때 이들을 처벌하면 된다. 옛날 나치들처럼, 정신과 의사들처럼. 예? 그렇게 해서 기획이 된 캄보디아 살인공장은 그렇게 해서 팬데믹 조약 2라고 해서 80개국이 모여서 조약을 맺었어요. 팬데믹 2 조약은 뭡니까? 이 방역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을 이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을 하는 건 팬데믹 조약 1이고요. 팬데믹 조약 2라고 80개국이 모여서 작년에 이제 발표한 거예요. 예? 그들을 단죄하고 AI 생화학무기 테러범들을 단죄하겠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방역이란 얘기예요. 팬데믹 조약은 방역법이란 얘기예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하는 방역법. 80개국이 모여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80개국이 미국이 모이랜다라고 모이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왜 모였느냐?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응? 각 정부, 전 세계 정부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 나치즘이 발각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 WHO의 법과 정치인들이, 각 나라의 정치인들, 민주당,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을 방역하는 이 방역법을 개정해가지고 정신건복지센터를 시켜서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팬데믹 2 조약을 맺고 이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옛날 나치들처럼, 독일처럼 의료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매뉴얼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이것을 전 세계인들이 보고서 분노하게끔 캄보디아 살인공장을 차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다 분노를 했죠. 작년부터 유엔에서 캄보디아 이 사건 이거 테러다 이렇게 지명을 했고 전 세계 국가 뉴스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무 국가도, 우리나라도 300명이 죽었는데도 뭐 1000명 이상 죽었다고 그러죠. 비공식적으로는. 그런데도 아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어요. 어느 국가도 나서지 않았었어요. 왜? 전 세계인들이 분노할 때까지 이 사건을 키운 거예요. 예? 미국인들, 일본인들 거기서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 미국은요, 한 명만 다른 나라에서 죽이면 항공모함 띄우는 나라예요. 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떻게 300명이 1000명이 죽는데도, 예? 경찰도 안 움직이고 거기 심지어 그 외교부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계속. 그건 왜 그러느냐? 국민들이 분노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다 보게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 예? 일부러 사건을 키운 거란 얘기예요. 예? 그래야 전 세계 이 국민들이, 인류가 분노를 할 테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한 일이 뭐냐? 피해자들을 호송한 게 아니고 가해자들을 호송했죠. 예?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한 사람들. 지금 오늘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거의 오늘 뉴스 발표를 또 유튜브로 옮겨서 발표를 하는데 뭐냐면은 거기서 캄보디아 공장에서 그 살인 공장에서 죽은 사람이, 예?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하던 집단이 대한민국에 또 있다. 어? 그 본래 집단은 대한민국에 있는 집단이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 경찰들이, 젊은이들을 꼬드기고 있다.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하도록. 너희들 우리가 시키는 대로 비트코인 경찰들이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시키냐면, 즉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는 캄보디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예? 그것도 경찰들이 시민들을, 아이들을 시켜서, 젊은 애들을 시켜서 뭐라고 시키느냐? 너희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20억씩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슈퍼카를 타게 해주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대한민국 조직하고 경찰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있어요.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죠. 수년간. 예? 이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긴급대응팀 경찰을 시켜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보이스피싱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보이스피싱범에 경찰이 그 집단에, 그 범죄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경찰이 보이스피싱 그 자금, 보이스피싱한 거고 은행에 가서 그거 찾다가 잡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현행범으로. 즉 이건 경찰하고 시민들이 정신건복지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살방지원들이 국민들 심리치료라고 정신건복지센터가 시켜가지고 자살방지원들 시켜서 국민들 이제 방역 죽이기 전에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로 이제해서 재산을 빼앗고 이랬던 자살방지원들이
그쪽에서 이제 더 준다고 하니까 간 거고, 응? 또 거기 보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또 방역 당한 거예요. 자살 방지원들도 방역 다 당해요. 응? 그래서 즉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예? 옛날 나치들처럼 독일처럼 이제 정신과 의사들에게 방역팀에게 이걸 책임을, 응? 미루기 위해서, 예?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건 합법이에요.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고 사인을 한 건 정신건복지센터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을 한 건. 예? 법대로 이 정치인들은 법대로 따져요. 예? 법적으로 정부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모른다면은,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모른다면은 민주당이 옛날 히틀러가 만든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정신건복지센터를 시켜서 방영한 거라는 걸 모르게 되는 거면, 모른다면은 지금 현행 법대로라면은, 행정명령대로라면은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7년 전부터 알리는 건, 옛날 독일처럼 정신과 의사들만 사용을 받고 정치인들하고 저기 뭐야 자살 방지원들은 화해를 한다?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를 발에 세우고, 누구를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벌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화해를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응? 이러한 논리로 제가 7, 8년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왔던 건데, 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응? 민주주의 주권이 다 당할 것이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파괴될 것이고, 예? 주권, 응? 민주주의 주권이 다 파괴될 것이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이거 정신건복지센터가 시민들 자살 방지원들 시켜서 하는 범죄다라고 다 말씀을 드려온 게 지금 이제 액면 그대로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시점에 이런 시점에 이쯤 됐어요. 이런 시점에 이제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출근해가지고, 네?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네? 제가 엊그저께부터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이 얘기로, 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어제랑 오늘 또 다른 거예요. 어제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사정기관들에게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하는 적이 있으니까, 집단들이 있으니까 발본 분석해서 수사해서, 단죄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어제는 없었어요. 오늘 발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어? 캄보디아고, 거기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하던 사람들 국내에서 경찰들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대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이제 민주주의와 주권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 당이 되는 거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3법에 의해서. 왜?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책임지겠다고 사인을 했고, 계엄 사령관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민들에게 심리치료 외부 치료한 자료가 실시간으로 국방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10년간 수천 명, 수만 명 이상 죽였어요. 치료를 하고. 그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 방지원들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켜서 심리치료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로 위장해서, 재산 빼앗은 거 경찰들이 다 알고, 여기 동네 시민들 자살 방지원들이 다 알아요. 그걸 수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예? 저는 이렇게 되는 거를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7년간 알려온 건데, 예? 뭐 이제는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21세기 의료인들이니까 뭐 나치즘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최소한의, 예? 양심이나 기본이, 정신 상태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100년 전 시스템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10년간 해서 이제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가족들, 형제, 부모, 자식도 죽이고 있고, 치료를 하고, 재산을 빼앗고 있고,
자기들끼리 동료들끼리 죽이고 있고 빼앗고 있고. 예? 그 와중에 나 이제 하이바 썼다고 여기다 청산가루 살인캐스 갖다 때려부는 거예요. 이거 WHO의 만행, 응? 이 방역 시스템, 응? 이거 인류에게 알린다고. 예? 완전 이게 쌍돌아야 되죠. 쌍돌아야 돼. 오토바이 하이바 썼다고. 계속 때리고요. 다리통하고 머리통 다 살인캐스. 응? 그 포도 냄새 나는 약품만. 그래서 제가 바라던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뭐 국민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여야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빨리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법안을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해놓은 거고,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을 한 거고, 계엄사령관으로 앉혀놓은 거고, 에?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고 사인을 받았고, 에? 그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걸 전부 정부기관이고 공무원들이고 전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다 수락해줬고, 그게 액면이에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물론 나치즘인 거는 그들이 숨기고 있죠. 그런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멍청이들이라 앉은 자리에서 당하니까 그걸 누가 그 하나님도 못 살려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옛날 정신과 의사들이나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나 그 하나님도 못 살리는 거예요. 쥐들이 병신 짓다는데 끝까지. 저도 7년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옛날 나치들처럼 정신과 의사들만 사형받고 이건 정의가 아니다. 모두 살려면 함께 같이 살고 아이를 같이 해야 된다. 에? 그런데 이들은 10년간 제가 여기 대구 서구에 와서도 3년간 이들에게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댁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총대매게 될 것이다. 그럼 민주당 이 당정중협의 민주당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제가 다 얘기를 했었어요. 댁들에게 총대매게 할 것이다. 댁들이 내가 이거 내용을 다 준비를 했으니까 전 세계인들 살리고 WHO의 만행 밝히고 훌륭한 의료인들로 남아달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출근해서 지금은 자식들, 부모들까지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거 자신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응?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하게 막는 거고 화학무기 쏴서 끝까지. 응? 청산 가렸어요. 비수하고 소리치는 하는 비수하고 기운 쫙 빠지는 청산 가렸어요. 아니 뭐가 잘못됐다고 하이바 썼다고 이렇게 사람을 고문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참, 결벽증이 아닌 걸 알면서 결벽증 코드 매기려고 끝까지 쥐도 죽는 날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류에게 이거 알지 못하게 끝까지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죽는 날까지. 완전히 개 사이코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은 전 인류는 계속 죽고 있는데. 응? 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올릴게요. 여기 좀 말을 못하게 네 여기까지 해서 올릴게요.